누리 앞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감독의 불면의 밤을 이해하는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잠 못 자죠. 이제 자 준비 끝내 놓고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들의 불면의 밤, 팬들이 두근두근대는 밤을 기다리게 만드는 2026 시즌 KBO 리그가 이제 개막합니다. 28일 2연전을 시작으로 144경기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요. 야, 야구 저희 올해 취재했잖아요. 올해만큼 5강 가리기 힘든 시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몇몇 해설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올해 진짜 9중 일약인 것 같다. 혹은 10중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 3강이 그려지는 듯 했는데 시범 경기 치른 거 보면 다른 팀들도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좀 이렇게 상하폭이 좀 줄어든 시즌은 맞는 것 같다. 요런 내용들이 우세한 가운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프리뷰 해야 됩니다. 과연 2026 시즌 어떤 시즌 될 것인가? 일단 해설위원들의 5강 정도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막 앞두고 전문가 전망이 여러 매체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생각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시각이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스포츠 경향도 시범 경기 끝나자마자 그 야구팀 기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해설위원들하고 좀 깊은 통화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일단은 들려드릴게요. 오늘 얘기에 뭔가 출발점에서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해설위원 5분은 이순철 위원, 정민철 위원, 조성환 위원, 그리고 김선우 위원, 올해 중계석에 새로 앉게 된 거포였죠. 최준석 위원까지 5분한테 전화를 드려봤고요. 이 중 한 분도 빠짐없이 5명 모두 LG, 삼성, 하나는 집어넣습니다. 하나까지 5강 안에 넣었다. 5강 안에. 그리고 여기에 KT와 SSG도 굉장히 유력했어요. 4분이 선택을 했고요. 5강 안에. 그리고 두산이 2표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두산이 5강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목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LG, 삼성, 하나는 안전지대에 있고 5강 안에는 이제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KT와 SSG는 5강 울타리 안에 있는데 약간 입석, 좀 서 있는 느낌으로 좀 두 발을 들어놓고는 있지만 약간은 특실은 아니고 변수가 있는 거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리고 두산은 한 발 정도 울타리 안쪽에 걸쳐놓은 이런 지금 구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수의 생각일 뿐이지 시즌 들어가면 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봐야겠죠. 일단 5강 안에 말씀하신 대로 LG, 삼성, 한화 세 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건 역시 LG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LG를 우승 후보 1순위로 보는 게 지금 중론이죠. 시범 경기 거치면서 사실은 마운드 쪽에서 불안 요소가 많았어요. 시범 경기 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도 시즌 전체를 풀어갈 뎁스가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 생각이었고요. 정민철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풀어가는 팀이 결국엔 강팀이다. 맞아요. 지난해 LG도 또 사실 그런 일입니다. 불펜에서 굉장히 누수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정규 시즌 우승했고 한국 시리즈도 정상에서 끝냈죠. 우승하고 나서 사실 차명석 단장이랑 용혁 감독이 같이 왔을 때 차명석 단장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LG가 이기는 팀에서 이길 줄 아는 팀으로 바뀐 것 같다. 그렇죠. 방법을 하는. 그렇죠. 그게 정말 LG가 갖고 있는 뎁스와 함께 굉장히 뛰어난 강점이다. 그런 이런 평가들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선우 위원만이 그 삼성을 1순위로 놨습니다. 우승 후보 중에 최강은 삼성이다. 2순위로 LG를 조금 밀어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삼성은 시범 경기에서도 나타났지만 투수 쪽에서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부상 선수 좀 있었고 선발도 그렇고 지금 불펜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구도가 잡힐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타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다. 그건 맞죠. 또. 다른 그 9개 구단 투수진이 좀 높낮이는 있지만 좀 고만고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투수진도 삼성 타선을 만나서 이렇게 제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공격력으로 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이 LG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즌 전망이라는 게 이게 여러 번 보셨지만 지금 비슷한 내용이 거의 여러 군데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구단에서도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그 세이브 매트릭스죠. WAR을 다 뽑아서 총합을 통해서 구단을 서열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펜딩 챔피언 LG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그렇죠. 네네. 예. 지난해 성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강은 LG 쪽이 네, 가능을 예, 하고 그 다음에 2등 팀으로 혹은 이제 뭐 김선호 위원은 삼성 가장 높이 뽑았지만 삼성이 올라붙는 거는 뭐 지난주 수보리그 무부도 예, 그렇고 최영호도 맞습니다. 이러고 해서 계산이 가능한데 한화가 사실 예. 폰세 와이스 빠진 구멍이 좀 크지 않을까? 예. 감백호를 데려봤어도 투수 가운데는 좀 어렵지 않아? 이런 평가가 네. 있었는데 캠프 지나고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 하나와 삼성을 거의 3강 쪽으로 몰아넣는 흐름이네요. 예, 그러니까 LG 대항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네. 삼성하고 하나가 거의 동순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제가 그 시범 경기 지켜보니까 네. 사실 타선의 변화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지금 신인 오재원 선수를 기용하고 있는데 물론 정규 시즌 들어갔으면 어떤 모습일지 변수이긴 하지만 시범 경기까지 모습은 굉장히 무난하고 기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2번 페라자부터 3번 문현빈, 4번 노시안, 5번 강백호, 6번 최은성까지 이 라인이 정말 굉장히 막강하다. 6번 최은성. 예. 그리고 마운드도 보면요. 네. 선발 쪽에서 외국인 투수 둘, 폰세 와이스의 빈자리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에르난데스랑 화이트 선수 둘 모두 굉장히 괜찮은 경쟁력을 괜찮다. 보여요. 네, 에르난데스는 구위가 굉장히 빼어나구나 확인이 됐고요. 네. 화이트 선수는 조금 기아 네일 선수 보는 느낌도 있어요. 그 스위퍼가 워낙 좋고 네. 제구가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투수 두 자리에서 누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을 볼 때 하나가 LG 대항마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삼성의 주류 대항마고 KT도 좀 맞습니다. 대항할 만하다. 뭐 이런 네, 평가를 받잖아요. KT를 대항마를 꼽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철 의원은 올해를 그 단적으로 네. LG와 KT의 싸움으로 보더라고요. 오, 아예 투톱으로.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LG 선수들이 좀 전에 뭐 이용균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야구를 알고 한다, 할 줄 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뭔가 위기, 승부처에서 스스로 풀어갈 능력들이 있다. 그런 라인업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네. KT 역시 지금 라인업이 거의 LG의 그 약 선수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와 대동소이할 정도로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그렇죠. 베테랑들이 분석을 많죠. 하는 거예요. 허경민, 김현수의 김상수까지. 맞습니다. 네. 내야지만 보더라도 뭐 경험치가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KT가 LG에 비해서 포스 뎁스에서 좀 약점이 있었는데 한승택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네. 한승택 선수 움직임을 시범 경기 통해서 지켜볼 때 굉장히 더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보인다. 네. 그거를 볼 때 KT가 그 포스 쪽에서도 LG와 좀 겨뤄볼 만하다. 반대로 KT의 약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KT를 네. 아까 전 5분 중에 4분이 그 5강에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한 분은 한 분은 안 빼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선우 의원이 KT를 5강 밖에다 갖다 놨는데요. 과감한 액션을. 예, 김선우 의원은 KT가 좋은 전력이고 라인업이 그렇죠. 좋지만 네. 주전 의존도가 너무 크다. 백업 쪽이 조금 예, 약하다. 이건 사실은 KT가 뭐 올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계속 안고 있던 문제이긴 한데 주전 의존도를 볼 때 정규 풀 시즌에서는 뭔가 뭐 스태미나 측면에서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보였기 때문에 5강에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김선우 의원이 걱정하는 주전 의존도라는 게 주전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예. 나이 많은 주전들의 의존도가 높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 있었는데. 그 김선우 의원이 꼽은 5강은요. 네. 삼성, LG, 한화, SSG, 두산이었습니다. 삼성을 앞에 둔 김선우 의원. 근데 다들 이제 해설위원들의 5강 전망이 비슷하게 얼추 맞아떨어져 가는데 예. 사실 지난해 5위를 했던 NC도 있었고 예. 그리고 2년 전 우승팀이었던 기아 예. 좀 나아지고 있고 롯데 시범 경기에 돌풍을 일으킨 롯데. 13번째 시범 경기 네.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키움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요들 팀은 이제 5강 전망에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찍은 거잖아 이들 네, 팀은. 그런데 뭐 이렇게 뭐 NC 팬분들도 그렇고 기아, 롯데, 키움 모든 그 팬분들이 네.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과거 여러 뭐 전문가 전망이 많이 어긋났잖아요. 틀렸는데 가장 가까운 과거인 그 지난해 전망을 다시 찾아봤어요. 지난해 개막할 때. 뭐 저희 매체에서 조사한 것도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실제 어떻게 구현이 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해는 대부분이 기아를 일강해놨죠. 아 그렇죠. 워낙 강했었으니까. 네, 장현식 빠진 것 말고는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LG와 삼성이 기아의 대항마가 될 음. 것이다. 예, 두 팀을 좀 유력하게 봤고요. 여기에 KT가 거의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하나와 두산이 경합할 것이라는 예상이 줄이었는데 여러분 모두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아가 이탈을 했고요. 네. 5강에서 완전히 이탈을 했죠. 저희 그 뒤에 보시면 중계수 자리가 이게 있습니다. 수비 번호고 이게 지난해 팀 순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우승은 LG가 했지만 그 빅 이슈가 된 팀은 하나였어요. 한화가 우승을 노려볼 만할 정도로 예. 잘했으니까. 시즌 중반 이후에 하나의 진격이 정말 예상치를 맞습니다. 뛰어넘고 좀 뭐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뭐 그런 점도 사실은 시즌 전에서는 보지 못했던 안 보였던 부분이고 두산 또한 5강 경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결국에는 좀 밀려났죠. 예. 실제로 지난해 거의 한 8위권 정도로 평가받던 SSG가 예. 뭐 진격의 승리를 이어가면서 3위에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도 올라갈 예. 수 있는 거예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네. 그 뎁스가 두꺼운 LG를 빼면은 네. 그 다른 팀들은 위험 요소가 다 있는 것 걱정거리들이 같아요. 있어요. 예, 뭐 대항마 뭐 1순위로 지금 거론되는 삼성 역시 장기 레이스에서 마운드가 어떨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일단 삼성은 시작하자마자 이제 1선발을 빼고 예. 시작해야 되고 국내 에이스도 맞습니다. 2톤 정도는 빠진 예.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초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 그리고 뭐 5강 안쪽에서 지목받고 있는 뭐 두산 SSG 쪽 선발 쪽이 어떻게 흘러갈지 맞아요.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두산을 뭐 시범 경기 동안은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네. 사실은 플렉슨 선수가 유턴했고 굉장히 좋은 구위를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곽빈 선수가 WBC 도미니카전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돌아오자마자 아주 각성을 한 듯 정말 정면 승부를 펼치는데요. 피칭 내용이 좀 멋있더라고요. 사실 원래 그게 곽빈에게 기대했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베스트 구위에 그 승부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투구수가 좀 많은 편이기도 했는데 그런 점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해결을 하고 변화가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산이 그 1, 2, 3 선발 네. 3명이 가장 강한 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좀 변수는 잭로그. 시범 경기 성적이 좀 안 좋죠? 예, 네. 잭로그 선수가 그 시범 경기에 3번 등판했는데 평균 자책이 10.38이에요. 내용도 크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닝당 거의 2개 가까운 안타를 맞더라고요. 근데 네. 지난해도 잭로그 선수가 약간 슬로우 스타터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예. 바꿔야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 체질이 그런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난해 기록 보면 4월까지는 6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이 4.29 좀 애매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마지막 9경기 8월 이후 9경기에서는요 5승 무패 평균 자책이 1.69였습니다. 맞습니다. 특급 에이스 성적을 냈죠. 그래서 막 김원영 감독이 시즌 초반 계산하는데 과연 어떻게 현실하고 들어맞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잭로그는 투구 스타일상 좌타자들이 예. 굉장히 강한 성향을 예. 보이고 그러다 보면 좌타 위주의 타선을 가지고 있는 팀들에게 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삼성 같은 팀을 상대로 한 맞춤형 선발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은 김원영 감독이 잘 쓸 수 있을 예. 것 같고 저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5강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시범 경기 통해서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이 좀 잘 날아가는 것 같다. 예. 탱탱볼 된 거 아니야? 나 밀어서 쳤는데 저렇게 넘어간다고? 예.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타고 투자냐 투고 투자냐 이런 걸 흔들 수 있는 변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이 뭐 전형적인 타고 투저 흐름으로 간다면 그런 트렌드라면은 장기 레이스에서 버텨낼 수 있는 불펜의 맷집이 좋은 팀이 굉장히 좀 득이 되는 그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홈런이 나올 수 있으면 불펜들이 네. 아슬아슬한 상황에 더 많이 등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펜 층이 있어야 그런 경기를 자주 할 경우에 버틸 수 있는 뭔가 거고. 버틸 수 맞습니다. 있는 네. 뭐 수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그 타고 투저 시즌을 좀 찾아봤어요. 네. 2018년인데 그때는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그의 리그 평균 자책이 5.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해 그 리그 평균 자책이 4.31이었거든요. 평균 자책이 0.8 차이면 뭐 엄청난 와. 겁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그의 두산이 하긴 했지만 네.
그 돌풍을 일으킨 팀이 3위 하나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의 하나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아마 외국인 타자 제라드 호잉일 텐데. 그렇죠. 호잉의 화력도 뭐 대단했지만 그의 하나 마운드 불펜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필승조 3개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하나 선발 자책은 5.46이었습니다. 나쁘죠. 나쁘죠. 리그 평균보다 뭐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펜 자책이 4.28로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불펜 이닝도 550.1이닝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그만큼 불펜 의존도가 큰 시즌이었죠. 불펜으로 버텨낸 시즌이었죠. 네, 그리고 정말. 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그 하위권으로 분류된 팀 중에 기아가 네. 불펜의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외부 시각보다 까다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스토브리그 동안 불펜을 많이 예, 강화했고. 그 불펜 보강이 가장 잘 된 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5강 진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아 불펜진을 보면은 리그 최상위 투수다. 뭐 이런 사실은 카드들은 우리 몇몇 버티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최근 좀 흔들린 모습 보이기도 예, 있고. 경쟁력 있는 불펜 투수 박빙 경기에 믿고 낼 만한 카드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기아가. 이를테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A 넣었다가 조금 흔들리면 B 넣고 예, C, 뭐 D까지 넣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을 버텨낼 수 있는 불펜 수가 많은 거죠. 아니, 한 10명 지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네. 예. 야, 지난번에 우리 지난 예. 시간에 살펴볼 때도 예. 투수 엔트리 한 14명 정도 가져갈 텐데 예. 선발 5명 빼고 9명 자리인데 9명 채우고 남는다. 지금 이 선수를 빠질 수도 맞습니다. 있다. 이런 고민을 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타고 투자 시즌이라면은 뭐 좀 전에 뭐 말씀 나눴지만 경기 후반에 그 막장 드라마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이게 나오죠. 뭐냐. 이게 뭐 네. 경기 끝났는지 알고 뭐 다른 일 하다 보니까 경기가 다음 날 아침에 뒤집혀 있고. 5점 차도 안심 못하죠. 예. 네. 그런데 역전극이 자주 펼쳐지는데 그 역전패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 데미지를 줄이는 팀이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해 기아를 보면요. 역전패가 15번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정말 그 극적인 역전패, 더 예. 아픈 역전패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봉호 감독이 와신 상담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적은 팀이 SSG였어요. 맞습니다. 네. 실패. 예. 근데 그 8경기가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지고 차이 났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거죠. 게임차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아가 9시 야구에서 9시쯤이면은 불펜이 이제 승리조가 막 나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펜의 맷집이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타고 투저 시즌이 되면 뭐 아직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예. 타고 투저 시즌이 되면 선발이 나왔다가 우당탕탕 맞으면 예. 불펜이 좀 일찍 돌아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화요일 경기부터 그거 쓰기 시작하면 예. 수목금토일을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타고 투신에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기아의 어떤 늘어난 불펜의 뎁스. 숫자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다. 예. 그러면 대신 기아는 어떤 예. 타수 쪽에도 변화가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아의 그 지난해 개막 라인업은 딱 제가 돌아봤을 때 네. 지금 라인업하고 비교해서 셋이 달라졌어요. 세 명이. 박찬호 선수, 최용우 선수, 최원준 다 선수가 떠났죠. 빠졌죠. 네. 물론 외국인 타자도 바뀌었지만요. 네. 뭐 이 세 자리를 데일, 데일. 오선우, 네. 김호령 선수가 지금 뭐 좀 커버하고 있고 뭐 좀 보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셋을 뭐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사실 좀 밀리긴 밀려요. 예, 그보다는 네. 김도영이나 나성범 같은 주력 선수들이 건강히 지금 좋은 페이스에서 시즌을 맞고 있다. 네. 그 점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WBC에서도 확인했지만 건강한 김동이 이렇게 무섭구나. 예. 그렇게 WBC 갔다 와서도 시범 경기에서 정말 잘 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범 경기가 끝나고 네. 어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타구단 투 스태프 두 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기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인상을 받았대요. 아주 진하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왜요? 했더니 김도영이 있으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뭐 4번 내지 5번 하루에 나오는데 그 앞뒤에 투수 쓰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승부처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주자로 나가도 피곤한 선수고 주자가 있을 때 해결사 능력도 있고 등등 여러모로 뭐 아마 리그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타자가 될 것 같아요. 다른 투수 스텝
스태프한테는 투수 스태프가 보기에도 예. 투수 코치가 보기에도 김도영 선수에게 마땅히 던질 공이 없잖아요. 예, 약점이 예. 뚜렷한 타자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뭐 슬라이더면 슬라이더, 예. 커브면 커브 이걸 다 칠 수 있는 타자니까 예.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예. 김도영은 정말 건강하면 무서운.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미리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그 해설위원 그 설문 있잖아요. 스포츠경 야구팀에서 설문한 올 시즌 MVP 1순위는 누구입니까?라는 대답에 김도영 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로 나왔습니다. 40을 진짜 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얘기가 예,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용준 기자는 뭐 중하위권으로 분류된 팀 중에 조금 돌풍을 일으킬 만한 팀으로 어디를 보나요? 저기도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면 진짜 구중일략이다. 순위를 네. 매길 수가 없다. 어떤 팀이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롯데가 이를테면 전체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팀이 약간 어수선한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마운드가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젊은 쪽에서 젊은 투수 중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있고 그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팀의 어떤 마운드에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외국의 원투펀치가 폰세 와이스 못지 않다. 그럼 한화가 보여준 지난해의 퍼포먼스를 올해 롯데가 보여줄 수 있다. 사실은 지난해 한화는 공격력이 좀 약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올 시즌에 롯데는 공격력에서도 그 선수들이 뭐 고승민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빠졌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채워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면 게다가 지금 멀티 포지션을 되게 잘 돌리고 있어요. 예. 손호영 선수가 막 외야랑 내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모여졌을 때 생각보다 시너지가 잘 맞으면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 모 전 야구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가요? 이게 사실은 뭐 설문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 올해 외국인 선수 시범 경기 통해서 이제 지켜본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좀 인상적이냐. 그 중에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 조합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가장 기대되는 그 뭐 외국인 선수 그 조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해설위원 답변 중에 롯데 비슬리, 로드리게스, 원투펀치. 예, 이걸 꼽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순철 의원, 정민철 의원, 조성화 의원 무려 세 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이용규 기자 지금 뭐 하나와 비교를 했잖아요. 네네네. 지난해 하나. 네네. 뭐 폰세 와이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위압감을 뭐 줄 수 있을지 그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뚜껑 열어봐야죠. 예, 네. 그 원투펀치 싸움에서는 리그를 리딩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즌을 끌어가는 측면에서는 와 중요한 요소죠. 초반에 저 예. 두 명 진짜 세다. 예. 그럼 상대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번 그 롯데 그 신인 선수 중에 한번 거론했는데 박정민 선수, 네. 예, 불펜 카드인데 큰 키에 188cm더라고요. 그 내리꽂는 패스트볼하고 구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씩씩하게 던져요. 슬라이더, 뭐 포크볼 다 던지던데, 이 각이 좋고요. 김태형 감독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뭐 이제 대졸 신인이니까 어쨌건 이제 하드웨어는 좀 갖춰진 상태에서 등판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요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병현 선수 SSG 마무리, 네네네. 뭐가 그 직구 페스티벌 궤적 비슷한 것 같고요. 나중에 마무리도 또 뛸 수 있겠다. 일단 시범 경기의 모습만 봐서는 물론 스태미너랑 네. 뭐 내구성 같은 거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선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 나눠봤던 야구인 중에 한 명이 예. 이제 이동훈 코치거든요. 이동훈 코치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 순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LG 삼성이 강해 보였는데 시범 경기 치르면서 약간 내려오는 느낌. 최정상급 전력은 아니고 조금 내려오고 반대로 다른 팀들의 전력이 좀 올라오는 쯤이 보이면서 어떤 리그 전체의 상하 전력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더 분위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WAR로 계산을 하잖아요. 예. 여기 이제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의 이동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만드는 건데 올 시즌에는 지난해 없었던 선수들이 끼치는 영향 이거에 따라서 시즌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아시아 쿼터. 그리고 부상과 군에서 돌아온 선수들. 그리고 신인 뭐 이런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을 거론하나요? 일단 아시아 쿼터가 큰 이슈가 될 거다. 이제 외국인 선수를 뽑아보면 대개 이제 그 투수만 따진다면 10개 구단이 20명 정도를 뽑는데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충 한 절반 정도가 성공을 한다고 쳤을 때 아시아 쿼터도 절반 정도는 성공을 한다? 그러면 아시아 쿼터가 성공한 팀과 그렇지 못한 팀들은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 선발 투수든 불펜 투수든 그 활약을 따져보면 일단 아시아 쿼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왕앤청이래요. 아, 하나전 선발이죠. 네, 예. 네, 대만 WBC 대표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예. 이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냐면 한화의 화이트랑 에르난데스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지만 폰세 와이스만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왕앤청이 지난해 없던 선수가 확 들어왔어요. 웬만큼 3, 4선발 안에서 돌아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외인 원투펀치의 폰세 와이스의 모자라는 부분들을 왕앤청이 채워주면 예. 그럼 한화의 마운드 전력은 지난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것들이 한화라는 팀의 성적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예. 여기에 더해서 부상에서 돌아왔거나 이제 2리 같은 패권 수술하고 돌아온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돌아온 선수들, 뭐 한동희, 이재원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이 지난 2시즌 동안 겪었던 ABS의 수혜를 아직 못 받은 유망주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선수인데 유망주였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잘 안 터지던 선수들이 ABS와 딱 맞아떨어져서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하면 지난해 전력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 얼굴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큰 팀의 보탬이 되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확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아시아 쿼터 영향받을 팀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하나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NC와 SSG도 아시아 쿼터 선수들을 지금 선발로 쓰잖아요. 그렇죠. 예, 뭐 SSG는 다케다 쇼다. 그리고 NC는 토다 나츠키 선수인데 네. 일본 선수들이죠. 예, 다. 특히 NC는 에이스 라일리 선수가 옆구리 부상으로 지금 개막 로테이션에 합류를 못했어요. 조금 걸릴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 부상 부위가 예민한 곳이잖아요. 독사고는 좀 그래요. 맞아요. 예, 개막 선발로 지금 구창모 선수를 낙점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그 토다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4월이 될 것 같고 네. 아마 그 토다 선수가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2군 경기 울산 웨일즈전에 등판을 한대요. 제가 오전에 좀 통화를 해보니까. 그러면 개막 2연전은 아니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죠. 날짜상으로는요. 예, 근데 김경태 투수 코치가 부랴부랴 또 그 2군 경기를 보러 가더라고요. 체크하러. 예, 토다 네. 선수하고 뭐 경기 오는 날인데도 그 투수 스태프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 그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잠 못 자는 밤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네. 뭐 아시아 쿼터도 아시아 쿼터지만 올해는 재미있는 신인 야수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네. 시즌 전부터 주목을 네, 받더라고요. 딱 3명인데 네. 마치 저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고교 동창 야구 대회 같은데 이런 시즌이 있었나?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안 하려고 하고 조금 언짢은데 유신고 트리오예요. 고졸 신인. 예, 이용균 기자 후배들인데 예. 이렇게 무슨 또 사심을 담아서 웃는 거는 예, 이거 약간 뿌듯하다. 언론인의 자세는 아니죠. 예.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라운드 2순위 NC 신재인, 네, 짧게 하세요. 3순위 한화 오재원, 그리고 2라운드에서 뽑힌 KT의 이강민. 예. 이 세 선수가 모두 개막 라인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팀에서. 한 해에 이렇게 야. 고등학교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희한해요. 그죠? 야수 3명이 지난해 유신고 예. 고교 대회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다들 야수라는 거. 이런 점들이 신기한데. 게다가 이제 NC의 신재인 선수는 이제 워낙에 NC 내야진에 이제 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바로 주전으로 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는 오재원을 1번 중견수로 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예. KT도 신인 내야수 유격수에게 이강민 예. 선수에게 그 유격수 자리를 맡기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제가 다른 야구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거 물어봤어요. 한화가 정말 고졸 신인을 1번 중견수로 써도 돼요? 에이, 고졸 신인을 어떻게 믿어요? 다만 그거를 쓰겠다고 하는 건 김경문 감독이 뭔가를 봤다는 거고 예.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힘은
감독의 역할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있다. 다만 김경문 감독이니까 이게 이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요거를 잘 견뎌주는 감독이니까 그 부분에 강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KT 이강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동호 코치가 해준 얘기인데 이강민을 고졸신인 유격수를 주전으로 쓴다?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지금 KT는 딱 적기다. 2루수가 김상수고 3루수가 허경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산전수전 베테랑 사이에 놓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예, 거잖아요. 양쪽 한 명만 조금 어린 선수였어도 힘들 텐데 최상의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예.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전을 하면서 배우고 빨리 그 기량을 늘릴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최상의 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감싸줄 형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현대 박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8년 지금 삼성 박진만 감독. 박진만 당시 이제 고졸신인 유격수가 현대 내야진을 들어왔을 때 그때 뭐 박종호, 박재홍, 전준호, 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지켜줄 수 있으니까 박진만 선수가 꿋꿋하게 제약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물론 첫 해는 아니고 그 데뷔 2년 차에 보면 시즌 타율 1할 8푼이거든요. 1할 8푼 치고도 계속 주전 유격수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선수들이 커버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다른 라인업들이 괜찮을 때 재능 있는 신인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오재원, 이강민 그리고 신재인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를 주려는 거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의 개막 중견수 그리고 KT의 개막 유격수는 좀 확정 같아요. 네, 거의 확정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기대가 되고 그 박진만 감독도 뭐 예전에 현대 시절 그 어렸을 때 신인 시절 회고하면서 그 다른 선수들 맨날 그 방망이 타격 훈련할 때 저쪽에서 맨날 펑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훈련 시간이 더 길었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시간을 매년 이겨내면서 아주 대선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 유신고 트리오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고 한국 야구 전체를 봐서라도 좋은 야수가 나오는 그런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강민을 1번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KT가. 그렇죠. 9번 써도 되잖아요. 근데 한화는 지금 1번 오재원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건 진짜 쉬운 결정 아니다 이거. 시범 경기까지만 보면은 타석에서 모습은 19살의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지만 과연 정규 시즌 때 어떨지 이거는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변수가 있겠죠? 예, 아직 잠자고 있는 변수긴 한데요. 네. 이거 굉장히 시즌 막판에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맞습니다. 그 각 구단하고 KBO가 어느 선에서 어느 기준점을 갖고 선수를 차출할지 이게 물밑에서는 이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회 기간이 9월 19일부터 2주간입니다. 진짜 순위싸움 중요할 때예요. 예, 물론 뭐 야구를 다 2주 다 뭐 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마지막에 한 경기 승패가 뭐 몇 경기 승패와 거의 뭐 맞먹는 그런 타격이 있고 그런 뭐 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때 주전을 내준다 이런 게 각 구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그 뭐 모든 분들이 뭐 말씀하시기 좀 꺼려하기는 하지만 그 선수한테는 병역이라는 혜택이 걸려 있는 대회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까지 좀 뭐 결부돼 가지고 선수 차출할 때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요. 형평성을 어떻게 두느냐 구단별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전력은 갖춰야 되고요. 그렇죠. 아주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잠자고 있겠지만 이 이슈가 예, 이를테면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필 선수의 차출은 그렇다 치는데 예. 이미 앞선 대회에서 병역이 해결된 선수를 네. 지금 최상의 컨디션 아니 최상의 팀을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뽑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뭐 여러 선수 젊은 선수들이 일단 뭐 한번 금메달 거쳤잖아요. 따고 예. 네. 뭐 병역 혜택을 받았죠. 근데 그 선수들이 뭐 지금 뭐 각 팀의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보면 다 복잡합니다. 왜 시즌 중단 안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고. 시즌은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구단 관계자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자, 오케이. 선발 갈 수 있고 시즌이 시작돼. 다만 더블헤더는 하지 마자 이때. 예, 예.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9월 19일이면 잔여 시즌이라 좀 다시 편성을 할 때잖아요. 네.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WBC는 3월에 끝났는데 WBC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
시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시안 게임은 다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예, 좀 쩝쩝쩝쩝거리는 그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WBC 영향받은 선수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문보경이요? 김주원 선수. 문보경 선수가 먼저 예. 다친 거니까 그런데 예. 김주원 선수 김주원 선수가 실책을 그러니까요.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과연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컨디션과 긴장감 때문인지 예. 약간 이동훈 코치가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주원 선수가 약간 그 좀 체력적으로 너무 확 끌어올렸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뭐 김주원 선수가 인터뷰 때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WBC 치르면서 살이 좀 빠졌다고. 맞습니다. NC가 뭐 투수 전력도 지금 어느 정도 구멍이 있고 뭐 여러 각도로 지금 고민을 뭐 이호준 감독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수비 쪽에서 조금 약점이 있거든요. 외야도 그렇고 그럴 네. 때. 근데 김주원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김주원 선수는 공격력에서도 리그 예, 탑급이니까. 그렇습니다. NC의 올 시즌 그 레이스에 아주 큰 변수가 될 이름이 될 것 같아요. 예. 드디어 개막입니다. 아, 겨울이 금방 지나갔어요. 물론 WBC 대회도 있긴 했지만 자, 새 시즌에는 어떤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지 최강호 팬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 예언전이 끝나자마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게요.